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치TV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S&T 에너지,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를 관통하는 종목 S&T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S&T 에너지를 매매하셨던 분들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때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죠. 오늘이 이제 오늘 기준으로 이제 21일이거든요. 14,800원 정도, 그러니까 다음 날에는 한 15,000원 정도부터 갭상승을 해서 시작했었죠. 그래서 이제 최고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대략 한 20% 정도 수익이 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수익 나셨던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또 여러분들이 S&T 에너지로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종목들 많이 나가니까 다음에 또 좋은 종목들도 또 매매하시면서 저와 함께 같이 경제 공부하는 경제는 도치TV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1일입니다. 21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었잖아요.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금리에 대한 리스크가 좀 이 시장의 재료로 좀 부각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지지부진하고 이상한 시장이 흐름이 오고 있어요. 사실 뭐 30년 동안의 지표를 계속 보면은 되게 어정쩡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시장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지지부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포함하고 엔비디아 실적도 포함하고 금리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는 그런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알테오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잠시 좀 뒤로 한 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태까지 계속해서 큰 상승에 이제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군들이 뭐가 있었죠? 맞아요. 제약바이오. 그리고 뭐였죠? 뭐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해서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방산주도 꽤 많이 올라왔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매물들이 나오는 시장으로 좀 변환해 가더라고요. 매물들이 좀 나오는 시장으로 변환해 가고 뭐 외국인은 사실 뭐 말할 것도 없이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사실 제가 영상을 좀 늦게 찍긴 했었는데 삼성전자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60월선이 있고 120월선이 있습니다. 이 월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크게 보는 거예요. 10년에서 20년으로 크게 보는 건데 이 120월선을 부딪혔을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리먼 사태 그리고 IMF 때였어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왔을 때도 삼성전자 지수가 엄청 눌리면서 되게 안 좋은 흐름으로 갔었다가 반등졌었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삼성전자 BPS대로 왔으니까 그냥 매수하셔도 된다. 그러고 나서 바로 급등 주고 다시 조정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20월선을 부딪혔을 때도 사실 IMF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 IMF 때 뭐가 있었죠? 외국인들의 투자자가 굉장히 외국인들이 빠져나갔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120월선 부딪혔었죠. 그게 지금 시점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근데 그런 거를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라고 여쭤보신다면 대한민국이 약간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내년 여름에 제가 예견 하나 할게요. 이게 좀 주가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년 여름쯤에는 한 번 더 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내년 여름쯤에는. 그래서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도 좀 이슈가 좀 많은 이런 세상이기도 한데 내년 여름에 죄송합니다. 안 좋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왜 내년 여름일까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다음 종목 섹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은데 IMF 때랑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리먼 사태 때랑은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리먼 사태 때는 이렇게 뭐 삼성전자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120월선이라던가 큰 하락폭을 맞이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방어해주는 것도 이 연기금이랑 기관 내 매수세가 좀 들어와줘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가 좀 다르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음과 동시에 뭐가 되고 있죠? 삼성전자가 10년치, 20년치를 봤을 때 120월선 그리고 60월선을 부딪혔다는 그런 좀 안 좋은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게 이게 좀 IMF 때랑 좀 비슷하게 보이지 않나. 그러고 나서 이 IMF 때도 그랬었고 사실 120월선을 부딪히고 어느 정도 회복성은 있었으나 한 3, 4개월 뒤에 갑자기 IMF가 딱 터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은 도망가고 있었어요. 조금씩. 그리고 결정타는 IMF 딱 당일 98년에 생기긴 했지만 자 아무쪼록 그래도 우리는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돈을 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알테오젠이나 방산 그동안 큰 상승이 있었던 종목에서 매물 출회가 어느 정도 나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도망가고 있지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사실 금리가 올라가는 건 안 좋고 내려가면 좋은 건데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못 잡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도 있는데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바이든을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바이든을 내치고 트럼프를 선택한 것도 이유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해서 이제 트럼프를 내세웠는데 이 트럼프가 진짜 집권을 하고 활동을 하게 되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트럼프가 가만히 있냐 이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경제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간다는 거. 그리고 주식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간다는 거. 그래서 내 계좌만 이상해요. 남들은 다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 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관세 같은 것도 포함해서 협상으로 이제 좀 협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쨌든 사업가니까. 사업가면은 그 정도 배포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이전에도 집권했을 당시에 그런 걸로 협상의 기술로 좀 사용을 했고 이번에도 좀 비슷하게 인플레이션을 좀 잡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와도 트럼프가 임기가 끝날 때 갈 쯤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다만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IMF 때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걱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아직은 뭐 인하 쪽이 더 큰데 이 동결도 무섭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 동결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인하 쪽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일각에서 나오기는 조금씩 금리를 좀 올리지 않을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좀 올리지 않을까? 트럼프 집권하고 좀 금리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나오긴 하지만 지금 동결 확률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거의 반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엔비디아 또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잖아요. 근데 수치가 꽤 괜찮게 나왔는데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엔비디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여의도 전망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그거랑 비슷하게 위스퍼 수치라는 게 있어요. 네, 위스퍼 수치.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원래 가이던스가 375억이었다 보니까 예상이 370억 달러 보니까 예상보다는 높게 이제 나와주고 제시한 건데 가이던스가. 근데 이제 위스퍼 넘버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정도는 예상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실제로 이 정도여야지 맞지 하는 게 실제로 예상하는 수치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그 위스퍼 넘버에 좀 못 미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애매해서 좀 이제 시장의 지지부진함도 좀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우리 여러분들 이 시장에서 또 가장 관심 많은 게 알테오젠이지 않습니까? 이 알테오젠이 사실 오늘 굉장히 변동성이 컸어요. 마이너스 20%까지 갔다가 다시 좀 올라와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 알테오젠이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이게 또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혈관 주사를 맞잖아요. 혈관 주사를 맞는데 이 알테오젠의 기술력이 있으면은 이 알테오젠 또 기술력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혈관을 못 찾거나 혈관이 약하거나 얇으면은 좀 힘들어요. 근데 이 피하 주사만으로도 이제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주사가 이제 알테오젠의 기술력이라고 하는데 좋죠. 혈관 주사보다는 그냥 푹 찔러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얼마나 쉬운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로열티를 어마하게 이제 벌 수 있다. 로열티를 크게 벌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알테오젠이. 근데 이제 뭐 다른 회사에서 야 이거 우리 특허인데? 야, 이거 우리 특허 침해한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장 초반에 20% 넘게 빠지다가 갑자기 말아 올렸어요. 근데 이게 말아 올린 것도 왜 말아 올렸냐라고 본다면은 뭐가 있었었죠? 이제 형인우 대표님이 이제 8월 6일날 이거를 또 팔았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매수세, 그러니까 30만 원이 넘는 주식을 5만 주나 매수를 한 거예요. 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줬었는데 사실 형인우님이 이제 8월 6일날에 좀 매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로 보자면은 이 파생 증거금 있죠. 파생 증거금이 되게 부족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반대 매매 그리고 반대 회피 매매라는 게 그런 이유 쪽으로 또 그때는 이제 매도를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다시 한번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투자를 한 게 아닐까 싶어요. 형인우님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알테오젠을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는 추세로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알테오젠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긴 하지만 이 알테오젠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제약바이오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이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특허권이나 아니면 소송 뭐 이런 걸로 좀 주가가 좀 변동성이 이제는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상향했던 차트가 이제 변동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뭐냐면 알테오젠이 부진하다 보니까 반도체 2차 전지로 수급이 좀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코스닥 거래대금이 알테오젠하고 위츠 그러니까 알테오젠하고 위치하고 거래대금이 거의 2조가 넘어요. 근데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이 4분의 1 정도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상승 종목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한 종목으로 쏠려버리면. 그래서 이제 특정 종목군으로만 가게 되면은 이 상승 종목이 늘어나려면은 사실상 뭐 예탁금도 많이 늘어줘야 되는데 그런 예탁금들이 특정 종목군으로 가다 보면은 상승할 수 있는 종목 나머지 종목들이 부진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고 사실 이제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딩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매물 출회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상 여러분들도 거기서 매물 출회가 나오고 거기 있는 개인 투자 기관 또 외국인들도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평가돼 있는 삼성전자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매물 출회가 나오고 이렇게 된다면은 반도체 쪽도 다시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S&T에너지 수익 달달하게 보셨으면은 다음에는 또 반도체 쪽으로도 한번 봐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고맙습니다.